겨드랑이 절개 부위에 보습 크림만 잘 발라줘도 된다고 그랬는데 네, 정말 잘 발라도 여서집니다. 제발. 흉터는 따로 관리해 주시. 그럼요. 우리가 흉터 레이저도 다 있고 다 있어요. 근데 이거 최초 공개입니다. 최초 공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병원 이전을 했어요. 너무 많은 분들이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훨씬 더 널찍한 공간에서 지금 진료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했는데 이건 최초 공개입니다. 최초 공개. 홈페이지도 아직 안 올려놨어요. 네, 최초 공개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제 그 전체적으로 우리 로비를 아주 그냥 깔끔하게 무슨 색깔 이런 거 없이 로비 공간을 만들었고, 저희가 이제 집중했던 것은 세부 작은 상담실을 이렇게 아주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오시자마자 방에 들어가서 다른 분들하고 접촉 없이 이렇게 상담을 할 수 있게, 수술방도 이제 좀 굉장히 분리를 시켜놔서 예전에는 4층하고 지하 1층하고 나눠서 있었는데 아주 청결에 최선을 다해서, 이게 하얀 게 문제가 뭐냐면 조금 지저분해지면 너무 티가 나요. 그래서 더 관리를 깔끔하게 해야 되는 또 장점은 있습니다. 수술방도 다시 넓게 에어 샤워도 넣고 공용 회복실 공간 만들어 놨고요. 그다음에 개인 회복실 공간도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이제 2층 공간을 하고 정리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추가적으로 가슴 수술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조금 눈, 코 하는 분들은 좀 분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따로 대기 공간을 이렇게 좀 다른 분들하고 겹치지 않게 이렇게 칸막이 쳐서 만들어 놨고요. 제대로 된 그 탈의실도 없었는데 탈의실 공간 파우더룸도 만들고, 이제 벡트라가 찍히는 방이 있고 안 찍히는 방이 있어서 굉장히 좀 번거롭게 이동을 하셨던 경우들이 많은데,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제 CT하고 흉부 엑스레이를 내부에서 다 검사를 끝내게끔, 그 다음에 피 검사도 병원 내 기계를 도입을 해서 모든 검사가 원내에서 끝나도록 그렇게 원스톱으로 이렇게 세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야심차게 저희가 이제 그 피부과를 확장을 했는데요. 제일 고가인 그 리프팅 하는 울세라 토닝 레이저들 다 해서 아주 프라이빗한 공간에서 1인실, 2인실, 3인실 이렇게 나눠서 두 분이 오시면 두 분이 나란히, 세 분까지 오시면 세 분이 나란히 앉아서 이렇게 관리 받으실 수 있게 아주 독립된 공간으로 해서 다른 치료분들과 겹치지 않는 그렇게 세팅을 해서 깔끔하게 야심차게 다시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가슴은 꽉 찬 A컵, 남는 B컵인데 멘토 스무스 충전량이 적은 것으로 수술해도 될까요? 전에 만져봤을 때 그게 제일 촉감인데 네, 그러면 가능합니다. 중요한 핵심 포인트를 말씀드렸는데, 분명히 충전율이 낮은 보형물은 이렇게 꺼집니다. 그러면 충전율이 높은 보형물보다 리플링이 생길 가능성은 더 높아요. 근데 조직이 많으면 덮어줘서 안 보이죠. 적으면 바로 보입니다. 꽉 찬 A나 B컵에 조직이 있다는 거죠. 그럼 덮어주는 조직이 많다는 것인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충전율이 적은 것은 이게 꺼지기 때문에 마찰이 많이 됐을 때 피막이 파손될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촉감 차이 때문에만 그걸 선택을 할 거냐, 아니면 그래도 파손율이 좀 상대적으로 더 낮은 엑스트라를 할 거냐,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가슴 보형물 사이즈마다 절개 위치의 추천이 달라지기도 하나요? 트랜스젠더인데 밑선이 짧은데 겨절로 가면 밑선에 고정할 방법, 이것도 참 제가 많이 듣는 얘기인데 장단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사이즈별로 절개 위치가 달라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 겨드랑이 절개는 넣으면서 제가 일부러 이렇게 좀 내릴 수 있잖아요. 모양의 예쁨을 만들어 나가기는 또 겨절이 또 장점은 있어요. 밑선은 정해진 절개도 들어가잖아요. 보형물이 결정이 돼 있으면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에 맞춰서 절개선을 만드는 건데, 밑선은 절개하면 거기로만 해야 되는 단점이 또 있죠. 밑선과 포인트의 거리가 가까워서 다음 달에 밑절로 수술 예정인데 이중주름의 가능성이 클까요? 당장은 괜찮다가 후에 나타난다면 재수술을 해야 되나요? 밑선이 짧을 때 이중주름이 많이 생기는 분은, 밑선은 전체적으로 짧은데 원래 밑선이 뚜렷하지 않아요. 그러면 제가 그걸 더 확장해서 내려도 별로 이중주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뚜렷한 이중주름을 가지고 계신 분은 내리게 되면 그게 좀 울게 되겠죠. 이게 시간이 지나면 보형물이 밀면서 오히려 더 좋아지지 더 나빠지진 않아요. 염증이나 구축이 아니기 때문에 이중주름이라는 것이 재수술을 해야 되는 원인은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신경이 쓰인다면 지방이식을 해서 고기를 좀 메꿔서 좀 덜 보이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땡기는 느낌이라 주물주물하면 조금 괜찮아요. 오후에는 앉아있는 시간 2시간 정도 길면 땡기는 느낌이 들면서 거슬려요. 저녁에 우리가 막 하루 종일 생활하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조금만 기지개 펴도 굉장히 뻣뻣하죠. 스트레칭을 해줘야 돼요. 보형물이 대흉근 밑에 들어가 있으니까 스트레칭하면 대흉근이 더 땡땡한 겁니다. 그런 어떤 통증의 여부가 점점 심해지느냐 아니면 점점 줄어드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고, 딱딱해진 게 구형구축인데 아마도 그러셨다면 진작에 오셨겠죠. 그래도 최소한도 6개월 1년에 한 번씩은 꼭 경과를 보러 오세요. 형성된 피막이 파손되는 이유는 외부 충격이 있을 때 그럴 수는 찢어질 수는 있습니다. 안정화가 되지 않은 한두 달째는 그럴 수 있으나 한 3, 4개월 이상 지나면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일부러 내가 쥐어짜려고 하지 않는 이상. 겨드랑이 절개 부위에 보습 크림만 잘 발라줘도 된다고 그랬는데 네, 정말 잘 발라도 옅어집니다. 제발. 흉터는 따로 관리해 주시. 그럼요. 그 흉터 관리 우리가 일단 제일 좋은 게 트리암시놀론이라는 주사도 있고 뭐 시카케로 붙이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우리가 흉터 레이저도 다 있고 다 있어요. 근데 단지 그거를 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지 않을 뿐입니다. 조직이 커지면 커뮤니케이션 문제도 생기더라고요. 아무리 조직이 커지더라도 제일 중요한 거는 어쨌든 환자의 안전과 수술방 세팅이 저는 제일 중요하고, 상담은 조금 딜레이가 되고 하더라도 어쨌든 수술방이 저는 우선순위가 제일 높습니다. 계속 화이팅만 하시다가 원장님 정말 멋지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차라리 멋지십니다를 계속하고 화이팅을 끝에 붙이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